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이 영업주기와 현금주기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정말 열정 넘치는 사업가 한 분이 계십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이익이 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월급날만 되면 통장이 통 비어 있는 거예요. 참 기묘한 현상이죠? 아, 교수님, 그게 말이 되나요?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없다니 너무 이상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 회사 제품의 일생? 제품 하나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봐야 해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업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요. 0일차에, 그러니까 시작점에 원재료, 즉 재고가 우리 회사 창고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달, 30일이 지나서 이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팔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마침내 105일째 되는 날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감이 오시죠? 바로 이겁니다. 영업주기라는 건 방금 보신 것처럼 재고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재고를 팔아서 현금을 내 손에 딱 주기까지 걸리는 이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예시에서는 총 며칠 걸렸죠? 맞아요. 105일.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영업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업주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재고가 창고에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팔려나가기까지 머무는 시간, 바로 재고기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판 다음에 고객한테서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외상매출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그게 바로 영업주기가 되는 셈이죠. 아하, 교수님, 그럼 저 105일이라는 영업주기가 전부 다 제 돈이 꽁꽁 묶여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오, 거의 다 왔어요. 아주 핵심에 근접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주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로 내 돈이 얼마나 오랫동안 묶여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왼쪽의 영업주기는요, 말 그대로 제품의 여정이에요. 재고를 우리 회사로 받아온 시점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금주기는 달라요. 이건 내 현금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재고값을 공급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판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죠.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니 실제 숫자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보면서 이 주기들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보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여기 가상의 회사 재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가지고 한번 이 회사의 영업주기랑 현금주기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볼 거예요. 보니까 평균 재고는 $2,500, 평균 외상매출금은 $1,800 이런 정보들이 있네요. 자, 그럼 영업주기의 첫 번째 부품부터 계산해 볼까요? 바로 재고기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재고가 창고에 들어와서 팔릴 때까지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걸리는지 그걸 나타내는 숫자예요. 재고기간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1년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걸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냐?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재고가 1년 동안 몇 번이나 싹 팔리고 새로 채워지는지 그 회전 속도를 보여주는 거죠. 와, 교수님, 계산해보니까 111일이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재고가 창고에 엄청 오래 있네요. 정확해요? 111일이면 거의 4달 가까이 창고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 회사는 재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번엔 외상 매출금 기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판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기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공식은 재고기간이랑 아주 비슷해요. 역시 365일을 외상매출금 회전율로 나누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회전율은 전체 매출액을 평균 외상매출금으로 나눈 값이고요. 우리가 고객들에게 깔아준 외상값을 1년에 몇 번이나 회수하는지 그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산 결과는 57일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회사는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거의 2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드디어 두 조각을 합칠 시간입니다. 재고기간 111일에다가 방금 구한 외상말출금 기간 57일을 더하면 이 회사의 총 영업주기는 168일이 나옵니다. 와, 제품을 회사에 들어와서 현금이 되기까지 거의 반년이 걸리는 셈이네요. 자, 이제 현금 주기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외상 매입금 기간이죠. 이건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사온 공급업체에게 돈을 갚기까지 평균 며칠의 시간을 버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은 공급업체가 우리 회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 같은 겁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금 지급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 39일이 남았어요, 교수님. 그럼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돈이 아니라 공급업체의 돈을 활용하는 셈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 39일 동안은 우리 돈이 묶이지 않으니까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전체 영업주기 168일에서 공급업체 덕분에 우리가 번 시간, 즉 외상 매입금 기간을 빼주면 드디어 현금 주기가 나옵니다. 바로 129일.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 129일이라는 기간이 그 사업가가 분명 이익은 나는데 왜 내 통장엔 돈이 없지? 라고 고민했던 이유의 핵심인 거죠. 이 회사는 장부상 이익과는 별개로 이 129일 동안은 자기 돈을 사업에 묶어둬야만 회사를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그럼 129일이면 긴 편인가요? 짧은 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업종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현금 주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주기가 짧다는 건 내 돈이 묶이는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뜻이고 그건 곧 회사가 아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그 세 가지 요소를 직접 공략하는 거죠. 첫째, 재고를 더 빨리 파는 겁니다. 재고 기간을 줄이는 거죠. 둘째, 고객에게서 돈을 더 빨리 받아내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협상이 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공급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조금 더 늦추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기간을 늘리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면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장부상의 이익과 실제 내 주머니의 현금 흐름 사이에 왜 차이가 나는지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과연 현금을 얼마나 빨리 회전시키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